재능만큼은 박지성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고 스페인 라리가 준우승팀으로 이적하기까지 했던 한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한다 말로만 들었지 어떤 선수였는지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레전설 편입니다. (1999년) 인천의 축구 명문 부평고는 무서운 3학년 트리오 이천수, 최태욱, 박용호를 앞세워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부평고는 이미 김남희를 배출했고 2학년 김정우, 1학년 조용형 등을 보유해 고교계의 레알 마드리드로 불렸었습니다. 와, 이거 무슨 슬램덩크야? 부평고와 후원 계약을 맺고 있던 안양은 이 3인방을 졸업과 동시에 영입하려 했습니다. 이천수 역시 안양 입단을 희망했지만 이천수 선수의 아버지는 늘 가난했던 우리 집에도 대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프로 진출을 반대했고 이천수는 이에 항명하며 잠적을 시도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이천수는 안양에 입단한 박용호, 최태욱과 찢어지게 됩니다. 이천수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2000년 1월 일본에서 열린 신년 국제청소년 대회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결승전 결승골을 넣으며 우승을 이끌었고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천년인 2000년과 함께 이천수라는 엄청난 신예가 나타났다고 해서 별명도 밀레니엄 특급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정무 성인 대표팀 감독에 의해 발탁돼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통해 국가대표에 데뷔했고 상대가 라오스, 몽골 등 약체이긴 했지만 2경기 연속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20살의 이천수는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막내였는데 선배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부평의 명물 이천수입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라고 당돌한 모습을 보여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홍명보, 김도훈을 비롯한 선배들을 당황시켰다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후에 말해주길 당시 올림픽 대표팀이 일본에게 졌었는데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있던 식사 테이블에서 일본한테도 져요? 내가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라고 말해 문화 충격을 주었다는 후담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죽방을 때리기도 하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일명 태극머리로 나서기도 하는 등 일본을 상대로 할 때 유난히 불타오르던 이천수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시드니 올림픽 조별리그 2차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는 대선배 김도훈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후 누가 페널티킥을 찰지에 대해 선배들이 정하고 있을 때 막내 이천수가 상의도 없이 공을 가져가서 차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공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다행히 다시 밀어넣어 승리할 수 있었고 지켜보고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천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 월드컵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설기현이 얻어낸 페널티킥 장면에서 직접 공을 페널티 스팟에 갖다 놓으며 자신이 차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이때는 제지당해 원래 예정된 키커인 이을용이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천수는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추계대학 연맹전 연세대와의 결승전에서 김용대 골키퍼를 상대로 PK를 실축하며 우승을 내준 경험이 있고 연습 때도 성공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로 월드컵에서도 정해진 순번에 상관없이 PK를 차려했다는 점에서 참 얼마나 다른 차원의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이천수는 시기 후 울산 현대와의 입단 계약을 추진했는데 자신의 유럽 진출을 최대한 도와줘야 하며 이적 시 이적료를 나눠 갖는 지분도 상당 부분을 요구하며 프로팀 울산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울산에 입단했고 이천수는 월드컵에서 모두 아시다시피 오노 세레머니를 했고 말디니의 머리를 찼으며 올리버 칸의 간담을 선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안정환 선수에게 패스를 안하고 독일 수비를 해짓는 등 뭔가 좀 특이하지만 어쨌든 만 20살의 선수치고는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재개된 K리그. 당시 K리그는 성남 1화의 독주를 막을 팀이 없었고 울산은 이천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중위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새로 영입한 유상철이 이천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였고 울산은 리그 마지막 8연승을 달성하는 거침없는 상승세 끝에 성남을 턱끝까지 압박했습니다. 유상철은 당시 8경기 9골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기에 한번 꼭 언급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팀은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이천수는 18경기 7골 9도움의 활약으로 K리그 시상식에서 도움왕과 신인상을 더블로 수상하고 이어진 아시아 올해의 신인에도 선정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끝난 후 거스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과 이영표를 PSV 아인토벤으로 데려갔고 당시 이천수도 PSV로 이적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히딩크는 이천수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특유의 당돌함을 경계했는데 한 에피소드에 의하면 월드컵 후에 있었던 만찬에서 술에 조금 취한 히딩크가 이천수에게 "너는 조금 재능이 있지만 아직 멀었다. 어느 유럽팀이 널 데려간다면 내가 맡고 싶을 정도다. 더욱 노력을 거듭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조언했고 이에 이천수는 "감독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난 유럽에 갈 수 있습니다. 난 꼭 유럽 갈 거예요 라고 음수하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역시 명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군요. 결국 히딩크는 이천수를 영입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2003년 초 올림픽 대표팀이 네덜란드와 맞붙을 때 언론들은 이를 의식해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를 만듭니다. 당시 히딩크는 팀에 박지성 그리고 이 선수가 있어서 현재 이천수의 자리가 없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박지성, 이영표 역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있다며 극찬하던 어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바로 아르옌 로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천수가 PSV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겨야 할 상대라며 로벤을 주목했고 라이벌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부상으로 몸이 안 좋았던 이천수였지만 워낙 잘 나가던 때라 후반전 투입되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결국 이후에 터진 손승준의 결승골로 1대0 승리. 어쨌든 이천수가 판정승을 받을 만한 경기였기에 다시 한번 극찬을 받았고 이천수는 로벤에 대해서 별로 잘한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보다 못하면 PSV에 안 가면 그만이다 라며 어록을 추가했습니다. 야, 이것도 좀 이불킥 각인데. 물이 오른 이천수는 K리그에서도 연속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레머니 중 상의를 탈의해도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수는 상의 속옷에 문구를 새겨놓고 매경기 보여주는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See you at K리그, 가자 축구장으로, 유럽 진출의 빗걸음 K리그 더욱 사랑해주세요 등 다양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어서 언론들은 이천수의 연속골 기록이 몇 경기까지 이어질지 또 다음 문구는 무엇일지에 대해 기대하는 등 여러모로 스타성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 골게터가 아님에도 연속골 기록은 6경기 연속골까지 이어졌고 이 속옷 세레머니는 스페인에 진출한 후 첫 경기에서도 골이 될 뻔한 어시스트를 기록한 후에도 이어갔습니다. K리그와 국제 무대에서 활약 속에 이천수는 마침내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뤄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1부는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씨였습니다.